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 안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3, 4만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검색 상위와 상승률, 하락률까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내일도 주목해야 할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 세 종목, 한 분당 세 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스트 30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 지금 월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훈풍 덕일까요?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외인은 에코프로에 주목한 점도 눈에 띄고요. 급락주에는 영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름을 올렸는데 영풍재지는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것도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개의 종목을 살펴봤고 이 안에서 역시 3, 4만 종목, 3개의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지금 지수가 어느덧 2630선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꼽은 이유가 절대적으로 지금 위치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들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진으로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대거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 목표 주가가 좀 이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다 같이 올리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게 사실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던 그 시기에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리포트는 이미 기존에 한 2-3개 정도는 나와 있었고요. 일단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잘못하면 피크아웃 정도 아니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 정도로 괴리율이 심한 정도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사실은 목표 주가를 올렸었던 건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가 워낙 크게 좀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시기가 맞았던 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왜냐면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캐리 트레이드가 반영이 됐고 네. 거기서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되니 마치 모건 스탠리가 너무나도 잘 맞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사랑 이제 그 지점의 그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본사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수정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타 다른 쪽에서도 반도체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이제 좀 반대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PBR 0.12배, 0.12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주가의 차트를 쭉 이렇게 시계열로 확대해서 보시면 PBR 1.2배일 때가 거의 저점일 때가 거의 많았습니다. 거의 9번, 9번, 10번 중에 9번 정도는 PBR 1.1배, 2배 수준이면 다 바닥 찍고 주가에 좀 추이가 올라왔는데 현재 주가 부근이 삼성전자 PBR 기준으로 1.2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PBR 수준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물론 PBR이 낮다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단기간에 또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면 이 기업의 절대 가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최근 20일 거래일 동안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9조 정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20거래일 중에서 단 한 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 수급이 하루에 몇천 원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의 약간 2, 3거래일 전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일부 들어오다가 오늘은 소폭 매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매수의 기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도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수급이 이제 1조 수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실 물량을 뱉으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임원의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증시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오거나 내려갔을 때 이제 대규모 임원들의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샌디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창환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베스트 30 저희 5가지 기준 중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형인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유한양행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16만 300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15만 7천 원 종가 마감을 좀 했지만 네. 계속해서 제가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가치 반영에 따라서 주가가 점진적인 어떤 가치 반영을 통해서 상승해야 될 때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린 바 있었고, 그 이전에도 상승 여력 관점에서 아직도 저는 주가였던 상승 여력들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뭐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하반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67억 원에 좀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마일스톤의 유입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1,000억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달성 기대감, 이 부분은 실적의 연동 효과로 좀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렉라자 병용치료제에 관련돼서는 뭐 존슨앤존슨의 이 글로벌 공략이 좀 더 본격화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초도 물량을 약 50억 달러로 좀 추정을 했는데 하나로 약 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한 10% 내외의 로열티 수입을 감안하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점진적으로 로열티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2026년도와 2027년도까지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지금 유한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이 길리어드사의 HIV 치료제가 있어요. 이게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임상 성과가 좀 완료가 되면 네. 여기에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독점 계약, 공급 계약에 관련된 체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인 어떤 승인 이슈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거의 뭐 확정될 수 있는 사안들, 이런 것들을 좀 연동해 보면 지금 안정적인 렉라자 병용 치료제 그리고 HIV 치료제 향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수주 연동과 좀 우리가 맞물렸던 본다면 저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유한양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모멘텀인데, 렉라자 병용 치료제 이외에 뭐 렉라자의 단독요법에 관련돼서도 저는 임상 성과를 좀 입증하기 위한 어떤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병용 치료제의 경우에도 현재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서 지금 FDA 이 승인 신청 이후에 향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추가적인 어떤 허가를 좀 득하게 된다면 특허의 보호 조치가 연장됨에 따른 오히려 기대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타내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SC 제형 렉라자 병용치료제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한양행도 역시나 이 투자자들 검색 상위로 좀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내일장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 들어보기에 앞서서 두 분께 앞서 삼성전자 그리고 유한양행 내일장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삼성전자 대응 전략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절대적 가치가 낮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은요? 네, 지금 현재는 신규 매수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실적이 주는 어떤 기저효과를 우리가 좀 감안해 보더라도 좀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조금 보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유한양행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본부장님, 저희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조금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에게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이슈들이 발생을 했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실시간 구리 선물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철광석 같은 이런 지수 선물들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들썩거리는 것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게는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광물 가격에 대한 하락 기조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턴어라운드 속도가 좀 걸린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보수적인 리포트가 꽤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가 좀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본업적인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입에 대한 그 반덤핑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일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 좀 부담이 되겠지만 철강 쪽은 사실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뉴스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지준율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철강 쪽에 대한 본업이 상당히 좀 탄탄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면 산업이 어쨌든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려면 Q 물량 부분이 좋아지거나 P 가격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P 단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엔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Q 단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P와 Q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철강 쪽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런 좀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가 254불로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0월 2, 3일에 이 실적 발표에서 인도량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에서의 보조금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에서 보조금을 제거하면서 이제 수요단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독일이 다시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랑 뭐 미국 지역에서 인도량이라든지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캐즘 구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일부 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센티적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라고 하면 BBIG가 항상 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저는 BB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와 2차 전지, 미국장에서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역시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나온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이 철강 분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서의 기대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전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6.4%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게 완화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살짝은 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월봉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가 과연 반등을 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주가의 영역은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차이점이 좀 있고요. 최근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낮아졌는데 비단 뭐 배터리 사업 부분에 관련된 적자 폭을 논의를 좀 하더라도 석유 화학 부분에 대한 시황이 좀 악화됐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유가의 어떤 하락분으로 인한 레깅 현상 이 부분들은 수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지표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추정치가 3분기에 좀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은 좀 남아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유가에 대한 측면들은 뭐 시황이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됨에 따라서 연동 효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치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 분기마다 확인했을 때는 특히나 유가의 어떤 반영폭들은 굉장히 좀 미비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착안해 보면 수요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ENS와의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련된 예비 청구 행사 물량들을 약 8천억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에 대한 청구 예상 물량을 좀 예상했지만 지금 청구가 좀 확정된 물량이 3,3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출된 현금의 양들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히려 유동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될 수 있고 향후에 합병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자산 규모가 100조 그리고 매출액이 77조와 영업이익은 한 3조 5천억 원 정도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작년 실적을 좀 대비했을 때에 대한 추정치고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가 4분기에 일부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지금 에너지화학 부분에 대한 이 사업 시너지 부분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네. SK온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기조인데 2분기에서 3분기에 대한 적자폭은 조금 더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셀 3사가 그나마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온의 경우는 한 번도 흑자 전환을 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아마 4분기까지 해당 기조를 좀 개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지금 대다수 이 완성차 업체와 셀업체 간의 이 합작 공장의 조기 가동들이 좀 4분기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는 전기차 양산 목표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수정되거나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SK 이노베이션도 내년도 상반기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이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영역은 저는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영인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로 인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SK ENS와의 합병 절차도 순항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선 시기상으로는 내년 초에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각 종목의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변영인 대표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희 SK이노베이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재 구간에 대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다소 좀 긴 호흡으로 좀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하다. 근데 좀 올라갈 때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에 점진적인 어떤 매수는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긴 호흡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하창원 본부장의 대응 전략도 들어보죠. 네, 수급이 쏠리는 쪽에 수익의 기회가 크죠. 지금 이제 대세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수급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수급의 힘을 믿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HMM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동량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파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와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먼저 두 가지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에 따른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또 소비 시즌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파업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물동량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버틀넥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내년 정도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선박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선박 수가 뭐 거의 제로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파급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좀 확대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 해상 운임이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SCFI 지수가 상당히 좀 고가권에서는 지금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YY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00% 넘게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만 사실 운임 지수가 유지가 되더라도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임지수가 높아진 상황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준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운임지수가 지금부터 조금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해운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포지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좀 큰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에너지 운항에 대한 또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D 1등급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D 등급 같은 경우는 운항을 못 합니다. 그리고 스크러버 같은 탈항 장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수면에다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입항을 좀 거절되는 사례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인 공급량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거는 배가 건조돼서 다시 인도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우려는
좀 크지 않나 정도로 좀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HMM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변영인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저도 공교롭게도 좀 같은 종목을 네. 선택을 좀 했는데요. 일단 본부장님께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이 보수적 관점, 보수적 시각에서 좀 좀 해석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2분기 기준에서는 이 전체 매출 포지션의 83.9% 정도가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의 어떤 연동 효과들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연동되는 효과들 때문에 사실 뭐 5월을 좀 기점으로 보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급등을 했고 해당된 실적 기준은 2분기보다 3분기에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 기대감들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 5주간에 대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상반기를 좀 복귀해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향 이 수출 물량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됐던 품목들, 이 부분은 고일의 관세 부과에 관련된 데드라인이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기점일까지는 오히려 운임이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구간들, 여기 네. 관련된 물동량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됐지만 8월 데이터 기점을 보면 물동량이 북미양 기준에서 좀 감소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운임에 대한 어떤 시세 연속성들이 급격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들이 좀 아니지만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수익 지표상에서는 뭐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뭐 이 항만 노동자가 뭐 50년 만에 뭐 파업을 한다, 다시금 뭐 재부각되고 있는 중동발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운임의 어떤 연동 효과들, 그다음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좀 해운주가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 기대 효과들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있겠지만 실적이 과연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들을 좀 따라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4분기 실적 체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 그렇지만 이제 중간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시황 회복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세 번째 종목이 또 일치했습니다. HMM, 변영인 대표도 HM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저희가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다 보니까 이 HMM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 주시해야 할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HMM은 이 기관 매수 상위로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 HMM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 산업군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이슈가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축은 금리 인하 수혜주와 낙폭 과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MM은 낙폭 과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로서의 하나, 이렇게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의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요인, 그리고 4분기의 실적 체크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와 4분기 분명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오늘 두 분의 삼삼한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